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26번째 강의 마케팅의 정의.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테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해보셨을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마케팅이란 건 무엇일까요? 자, 이번 시간 그리고 27강에서는 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을 수행하는 방법인 이 마케팅 믹스, 그 정의와 이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구라는 것이 있죠. 존재하죠. 근데 이 욕구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는 이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필요와 욕구라는 단어들이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필요라고 함은 기본적인 만족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필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구는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필요는 우리가 본원적 욕구 혹은 기본적 욕구라는 명칭으로 부르고요. 욕구는 구체적 욕구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필요와 욕구 혹은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 중에서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욕구는 어느 쪽일까요? 그래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런 사진과 같은 사막에 혼자 조난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떤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시나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음으로써 오는 일사병, 열을 많이 받음으로써 오는 열사병 등등이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막에는 물이 없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물도 없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목이 마를 겁니다. 그렇죠? 갈증을 엄청나게 크게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단계는 앞서 우리가 필요와 욕구 혹은 본원적 욕구와 구체적 욕구로 구분을 했을 때 어떤 욕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본원적 욕구, 바로 이쪽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본원적인 욕구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목이 마른 상황에서 어떤 여러 상품들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이런 물을 마시는 게 제일 좋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아니라 난 콜라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그냥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서의 사막에서의 상황은 우리가 본원적인 욕구 혹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무언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는 구체적 욕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마케팅은 사람들이 갑자기 갈증을 느끼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이 갈증을 느꼈을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하게 할 것인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바로 떠올리도록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이 마케팅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온 음료라고 부르죠. 이 이온 음료의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게토레이랑 포카리 스웨트 같은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광고를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게토레이는 보다 격렬한 운동을 한 후에 마시는 그런 사람들, 혹은 그런 격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여서 광고를 집행하고, 포카리 스웨트는 그때그때마다 목이 마를 때 내 몸 안에 또 다른 물, 이런 광고 카피를 쓰고 있죠. 포카리 스웨트에서는 그렇게 격렬한 운동 이후라기보다는 그냥 목이 마른 상황에서 물 대신에 섭취할 수 있는 음료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타겟 고객들을 설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다루는 상황이니까, 자,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의 정의는 산업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에 따라서 마케팅 활동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대신에 한국과 미국의 유명한 마케팅 학회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 마케팅 학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좀 더 세계적으로 넓게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서는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마케팅은 고객, 거래처, 파트너, 그리고 사회 전체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들을 창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활동, 기관 및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미국 마케팅 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케팅 믹스, 즉 4P와 관련되어서 정의를 내렸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우리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더 많이 사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상품의 가격을 설정하는 과정,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알리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유통까지도 모두 마케팅의 정의에 속한다, 마케팅 활동 내에 들어가는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케팅과 관련된 한 개념과 이 마케팅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마케팅과 판매의 차이에 대해서 말이죠. 자, 이 판매 부서가 따로 있고 마케팅 부서가 따로 있는 기업이 있기도 하고, 판매 및 마케팅 부서라는 식으로 한 부서로 합쳐놓은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혹은 영업 부서, 영업 및 마케팅 부서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설정한 부서들이 나눠져 있거나 합쳐져 있기도 합니다. 자,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적으로 판매는 마케팅의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 구분이 명확하다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이 기업에서 생산하여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비내구 소비재의 경우에, 비내구 소비재라고 하면은 음식용품, 생활용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것들이 비내구 소비재예요. 영어로는 FOMC라고 약자를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Fast Moving Consumer Goods라는 플레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비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판매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래서 마케팅 부서는 4P와 관련된 결정을 하고, 판매 부서는 마케팅 부서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과 판매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라고 해요.
연구소나 상품 개발 부서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부서는 상품을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하죠. 자,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마케팅이 곧 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대로 상품을 생산하고 협상한 가격으로 직접 납품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마케팅과 판매 구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휘발유라든가 기름을 정제해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와 마케팅이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영업부서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비내구 소비재와 내구 소비재에서 차이가 크게 구분이 되거나 혹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공통점이 많은 상황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내구 소비재의 하나로서 우리가 라면이라는 상품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내구 소비재의 종류로서 우리가 휴대폰, 특히 여기서 뭐 갤럭시 Z 폴드 2 이번에 새로 나온 이런 휴대폰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농심에서 신라면 블랙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라면을 내놓았을 때 어떨까요? 자, 마케팅 부서에서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서 지금의 소비자들이 라면을 구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다. 그렇죠?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이미지가 이 라면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좋은 라면 혹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라면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단계 이후에 연구개발 부서에서 이와 같이 신라면 블랙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게 말이 되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 갤럭시 Z 폴드 2. Z 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마케팅 부서에서 소비자들이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그런 휴대폰을 원하더라. 그러니까 연구개발부서에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그런 휴대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갤럭시 Z 폴드를 내놓았다. 말이 되나요? 자, 이 두 가지 스토리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근데 첫 번째 신라면 블랙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수긍이 갑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갤럭시 Z 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거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삼성에서는 이런 R&D 부서에서 디스플레이를 접고 돌리고 이제 뭐 롤러블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접으면서도 휴대폰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접힌 휴대폰을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 하에서 마케팅 부서는 그럼 이 개발된 휴대폰을 얼마나 잘 팔게 할 것인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 상품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전략을 구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 농심 같은 FOMC 비내구 소비재를 개발하는 회사, 생산하여서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처럼 마케팅 부서가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 4P라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그리고 플레이스, 이 모든 것에서 4P와 관련된 전략을 구상하고, 이 판매 부서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잘 팔 것인지를 생각하는 이 역할 구분이 보다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런 내구 소비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현대자동차나 혹은 이런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어떻게 잘 판매할 것인가에 마케팅 부서와 판매 부서가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케팅과 판매 간에는 공통점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좋아요. 오늘은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강의 자료는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6판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